언제 그러면 대출 규제를 스톱시킬 것이냐. 자,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출 규제가 지금 왜 시장 상황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근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요 영상을 통해서 신용화폐 시스템 돈이 엄청나게 풀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보겠습니다. If you borrow the very first 당신이 dollar into 최초의 existence, and 일부를 that's the 빌렸는데 only 그게 dollar that 지구상의 exists on the 유일한 planet. 달러였다. But 자, you 우리 promised- 한국어로 바꿔봅시다. 자, 우리 한국의 본원통화 M1이라고 그러죠. 즉 신사임당이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권을 했을 거 아닙니까? 발권을 해서 우리나라 총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현금이 돌아다니는 총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국의 현금 총액이 1억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억이 있는데 그 돈을 누가 빌려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냥 빌려갔을 리는 없잖아요. 뭔가 피드백, 이자를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는 뭐로 갚느냐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ay it back plus another dollar's worth of interest. 이자를 Maybe you 지급하기로 get the second dollar 했다라면 to pay the interest. 어디에선가 이자가 The 나와야 될 answer 거 is that you 아닙니까? have to borrow that 그죠? one into existence 어디에서 and 이자를 promise to pay it back with interest as well. 즉 뭐냐면 So 그 now 이자 there are 역시도 $2. 그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돈이 뻥튀기가 되는 거죠. 신용화폐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번주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는 1억밖에 없었는데 돌아가는 돈은 1억보다 더 많은 돈이 돌아가게 되죠. 시장에서 But you 존재하게 owe 되고 돌아가게 and 되죠. so on and so 자, on. 이런 식으로 The 계속 result is there is 금액이 never enough currency 올라갑니다. to pay the debt. There is always more debt in the system than there is currency in existence to pay. 여기 BC 있죠. BC고 여기는 커런시, 화폐죠. 화폐가 존재하는 것보다 BC 더 많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폐 커런시 이 부분만 총 통화량이라면 우리 집값은 실물 자산의 값은 통화량에 대해서만 책정이 되어야 되고 그 수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돈만 본원 통화 현금만 현실 세계에 있다라면 서로 간에 매매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전체 금액이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그 1억 내에서 존재해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자, 그런데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뻥튀기가 계속 되니까 실제 통용되는 돈은 빨간색 빛 때문에 있잖아요. 더 많이 시중에 돈이 돌아다니게 된다는 거죠. 파란색 본원통화와 이 부채까지 포함한 규모의 부동산 가격이든 실물 자산이든 주식이든 원유든 금값이든 시장의 총액 규모가 이제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폭락론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싼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주식이 왜 그렇게 비싼 거야? 이 빚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뻥튀기가 돼서 전체적인 자산 가격이 빚과 본원 통화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블이라면 버블, 이걸 갖다가 폭락론자들은 버블이라고 그러죠. 평균에서 초과되는 금액, 수익률. 이 초과 수익이 일어나고 초과 상승을 하게 되면 항상 언젠가는 평균의 수렴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자, 그러면 그 수렴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이 계속 불어나는 상황에서는 집값이 잡힌다? 안 잡히죠. What would happen if the government stopped borrowing to do deficit spending? Are the payments on those treasury bonds going to stop? 가계부채가 지금 많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기업이나 정부 그 부채가 되게 많죠. 자, 여기 뻥튀기 하는 방법, 뻥튀기 하는 이야기를 저번 주 강의에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대출 규제가 일어나고 있죠.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면상에도 돼 있지만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돈을 그만 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만 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돈을 안 빌릴 수도 있지만 빌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대출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 대출 규제는 총체적으로 잡는 거죠. 사업자 대출 규제도 안 해주고 뭐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오죽하면 전세 대출까지 네 갚는 거 보면서 해주겠다 뭐 이딴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금리가 자꾸 오르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금리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대출의 포지션, 즉 뭐냐면 신용화폐 시스템에 의해서 돈이 뻥튀기 되는 그 과정을 차단을 하냐 차단을 하지 않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중의 통화량, 즉 화폐량이
시장이 늘어나야지 내가 사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돈을 주면서 투자자가 발생을 할 건데, 이 투자자는 옛날처럼 가격이 쌌을 때도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단 말이죠. 갭 투자를 한다든가 뭐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든가 뭔 짓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많은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절대 금액이 많은 돈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오냐 말이죠. 은행에 대출을 빌린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지인한테 융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을 실물 자산을 사게 되는데, 대출을 안 해주게 되면 더 이상의 신규 진입도 쉽지 않을 뿐더러 기존의 대출 역시도 연장이 안 되고 일부 갚아라. 그러면 전체적인 파이 시장으로 봤을 때는 대출 금액이 점점점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어들지. 줄어들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To make those payments. Whether you're making a payment on a loan 자, or paying 보세요. tax to make a payment on a bond. 오른쪽이 크런시 The portion 화폐고 of the 왼쪽이 payment that goes to pay off the 그 principal 빚입니다. 자, 이 extinguishes 화면 that 나오죠? portion of 자, 빚을 갚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전체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But the debt also extinguishes the 줄어들죠. currency. Currency and debt are like matter and 줄어들죠. antimatter. 화폐와 빚은 When they meet, 물질과 they 반물질, annihilate 즉 each other. 없어지는 거죠. If we just pay off the principal only, 쭉쭉쭉쭉 줄어들죠. all the loan, the entire currency supply just vanishes. So if we don't go deeper into debt every year, 자, 줄어들어서 이제 빚만 남아 있어요.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가상의 돈이죠.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만들어졌던 돈. 그럼 이 돈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버블이라고 하는 이 상황들을 갖다가 하락으로 유도를 하게 됐죠. 왜? 더 이상의 상승은 힘들어지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을 이제 평균의 회귀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그 상황은 뭡니까? 이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뻥튀기 되는 돈과 정부에서 적자 재정으로 인해서 화폐를 계속 찍어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꾸준히 올라가자. 이게 잠재 성장률이라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이 변곡점 상에서 큰 이벤트, 뭐 예를 들어서 IMF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태, 뭐 여러 가지 상태로 드랍이 돼서 시장의 평균 상승률보다 쭉 빠지는 상황들이 가끔 벌어지죠. 그러다가 쭉쫙 빠지다 보면 아씨 이런 내비둬서는 안 되겠다. 다시 시장을 살려야 되겠다. 정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국민이 다 망하면 국가가 존재의 이의도 사실은 없고, 부동산 잡으려고 뭔 짓을 했다가 모든 게 다른 경제까지 다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매년 더 빚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무너져고 시장이 무너져 버립니다.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 나오죠. 정치가들과 전문가들은 수지 균형과 빚을 갚고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서 균형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자, 디플레이션이 뭡니까?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것이고요. 디플레이션은 뭡니까? 물가가 하락하는 거죠. 물건의 가격이.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자, 오늘 립스틱이 25,000원인데 내일 립스틱이 2만원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립스틱을 사지 않죠. 디플레이션은 뭐가 문제냐면, 디플레이션의 공포라는 말, D의 공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러면 이게 경제가 착살나버립니다. 경제가 망해버립니다. 대공황처럼 경제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가들은 이 디플레이션을 초래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집 사도 있잖아요. 양도세 면제해 줄 테니까 집 사라고 막 이런 상황들이 다시 또 벌어질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쟁 자본주의 차제에서는 정부 정책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냉탕과 온탕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예요. 진리. balancing the budget, paying down the debt, and living within our means. 디플레이션, They don't understand 그러면 that 부동산 that 가격 is 잡겠다고 deflationary. 디플레이션을 It is impossible to 일으킨다? do under our 말도 current 아니죠. monetary system without collapsing the whole 이 economy. 화폐 제도를 정말 This is why any 예. talk of a debt ceiling is not 그래서 only 무슨 얘기냐? ridiculous, it's delusional. 정치인들 나오죠 다시. The 자, system is 채무 한계, 우리의 채무는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정해놓는 행위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냥 하는 소리라는 얘기지.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얘네들의 표를 얻고 계속적으로 경제를 움직이게 하려면 뭐다? 돈은 계속 뿌릴 수밖에 없고 신용화폐 시스템을 유지시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대출 규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한 달 전부터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 지금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당연하게 상황이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것이고 이 상황에서는 부동산이 미친 듯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 계속 그러면 대출 규제를 하고 디플레이션이 나오도록 신용화폐 시스템을 죽여버려서 더 이상 시중의 통화량이 늘지 않도록 할 것이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기 나오잖아요. 왜? 경제가 붕괴돼 버리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당장 집을 잡아야 되고 집값을 잡아야 되고 대선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유심히 지켜보는 것은 뭐냐면 확진자가 얼마만큼 계속 늘어나느냐. 금리도 올리고 돈을 더 이상 풀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또 대출 규제를 해서 시중에 돈을 풀지 않겠다고 돈 나가는 걸 막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그럼 대응을 우리가 볼 때에는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대출 규제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이번 연도 말이 될지 대선까지가 될지 대선에서 오른쪽이 될지 왼쪽이 될지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정치가들은 디플레이션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망해버리고 사회주의로 가지 않는 이상은 사회주의로 만약에 가는 상황에서 이게 뭔 공부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주의, 자본주의 한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잖아요. 정치인들은 경제가 망가지는 것 갖다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 채무 한계를 즉 채무는 이 정도만 있을 거야 하고 계속 두는 것은 바로 이 빚이 계속 있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쭉. 그러니까 가격이 실물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되게 중요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 임기 때는 터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 임기 때만은 터지면 안 되는 거예요. Until the whole system finally collapses under its own weight. In other words, they don't want it to collapse on their 이게 되게 watch.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여기인지 앞으로 더 오를지 사실은 모르고 여기서 변곡점에서 내려앉을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몰라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예측을 할 수 없고 대응인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치인들은 절대 경제가 망하도록 신용화폐 시스템이라든지 화폐를 줄이게 하는 정책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너무 과열을 되는 걸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정책을 펼친다. 어느 정도 즉 대출 규제가 바로 지금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지금 안정되고 있잖아요.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상승률이 축소되고 있잖아요. 대출 규제를 한다는 건 다른 말로 시중의 통화량이 더 늘어나는 것 갖다가 방지하겠다라는 거죠. 통화량이 막 늘어나는 걸 갖다가 막고 시중의 통화량을 감소시키겠다는 게 지금 스탠스란 말이죠. 이게 지금 스탠스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쪼그라들고 축소되고 문제가 될 수밖에 사실은 없는 거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라는 거지. 언제 이걸 멈추겠냐. 그 변곡점을 잘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옛날부터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야, 시장에서 미친 듯이 사라고 부추기 때 2013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요. 집 사면은 양도세 면제해줄게. 한 사람이 여러 수십 개를 사도 다 대출이 다 나왔고 빵빵하게 다 나왔고 80% 다 나왔고 갭을 하면 2, 3천이면 했었고 1년만 있으면 일반 가세로 해서 몇 개를 갖고 있더라도 괜찮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잘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거를 지금 골 때리죠. 제가 그래서 계속 보는 게 팬데믹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도 얘기했어요. 대출 규제 좋은데 지금 이걸 언제까지 갖고 갈 것이냐. 연말에 보통 대출 금액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연말에 은행들에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원래 그랬어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다가 정부 정책이 강력한 거죠. 또 사업자 대출도 하지 마라.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전세 대출도 하지 마라. 이딴 식으로 해서 굉장히 잡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중의 통화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되는 상황들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렇게 지금 팬데믹이 일어나고 지금 돌연변이 오미클론인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막 해서 지금 어제 4,000명이 넘어가고 죽은 사람이 50명이라 그러고 위중증 환자가 지금 처리가 안 될 정도로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위드 코로나 이제 하겠다고 백신 맞으라고 백신을 7, 80% 맞으면 위드 코로나 해도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백신 무용론이 나오게 되고요.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주열이는 금리 팍 올려버리죠. 이 상황에서 다시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이제 거리두기 제한을 해서 자영업자들 다 죽이게 만들 것이냐. 대출도 안 해주고 금리도 올린 상황에서 골 때리는 거죠. 지금 이게 스탠스가 정부도 지금 스탠스가 꼬인 거예요. 되게 많이 꼬였어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대출을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안 풀어줄 것이냐. 돈을 풀 것이냐 안 풀 것이냐. 내보고 내년
뭐 채널에 나와가지고 내년에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다 진실되지 못하다. 왜냐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물론 기본적인 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기본적인 건 뭐다? 장기적으로는 뭐다? 우상향이다. 이 파도들은 있을 수 있다. 이 파도들은 이 큰 파도 중에서 이 또 작은 파도들이 있어요. 내가 강의 때 이야기했죠. 이 작은 파도들. 경제는 기반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입주 물량, 그다음에 입지 이런 거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입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왜 그러냐? 이런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되려면, 다리를 쭉 뻗고 살 수 있는 투자자가 되려면 입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또 시기에 따라서 개수를 늘릴 때와 줄일 때야 이런 게 다 달라요. 제가 왜 그러면 이 무료 강의인데도 이런 얘기 하느냐? 우리 아들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들한테 공부시키려고 제 톡방에 집어넣어 있고 계속 뭐 좋은 책 있으면 필사시키고 이렇게 그게 고등학교 때부터 해왔는데요. 그게 이제 빛을 발하고 있어요. 우리 큰아들도 얘 성대 들어가가지고 성균관대 들어갔으면 지 딸을 공부 열심히 하고, 나는 진짜 뭔가 얘가 좀 할 줄 알았는데 학교 입학하자마자 아빠 나 저기 DJ 하고 싶어요 하더라고. 이야 하라 했습니다. 그래 뭐 네가 고지에 올랐으니까 네 해보고 싶은 거 하라. 근데 그렇게 DJ 하면서 돌아다니더만 군대 가서 이제 제대할 때가 되니까 아빠 나 경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해갖고 지금 그거 하고 있고요. 지금도 방송 보고 있고, 아까 지금 상병 제비가 하고, 우리 작은 놈은 아빠 거 편집해주면서 내보고 그저께 이제 종부세 그거 올리니까 아빠 지금 사람들이 위헌 소송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그거 올리시죠 막 이러면서 아빠를 또 코칭하고. 그러니까 되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아들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돈 받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고, 우리 자식들 제 아들 공부시키려고 그러니까. 자, 고맙습니다.